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잡은 소재는 인물입니다. 황교익 아저씨인데요. 이 황교익 아저씨는 지금 굉장히 인터넷에 이 불판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마칼럼 리스트라서 수요 뮤직회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알쓸신잡에서 나왔었고, 맛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소개를 해줬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화제가 된 데에 이 촉발을 시킨 건 막걸리였잖아요. 전 그게 보면서 제가 그 장면을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그 장면을 봤거든요. 저 같은 이렇게 순진한 시청자는 야, 자기가 막걸리를 만들면서 자기 막걸리도 구분을 못해? 다른 지역의 막걸리도 구분을 못해? 그게 무슨 막걸리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종원 아저씨가 마시면 마시는 대로 이렇게 족족 맞추잖아요. 마치잖아요. 그러면 야, 역시 백종원 진짜 뛰어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횟가락 넘어갔는데, 근데 이 황교익 아저씨가 그건 구분 못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가 콜라와 사이다를 눈 감고 마시면 구분을 못하는 거랑 비슷한 결과인 것 같긴 콜라하고 한데. 사이다를 눈 감고 마시면 구분을 못해?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콜라랑 사이다를 준비를 하려다가 깜빡이고 안 가져왔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한창 핫한 화제인 이 황교익을 잡아오셨습니다. 저희 코런틴님이.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백종원이 잘했다, 황교익이 잘못했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촉발이 됐던 거죠. 황교익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과거에 했던 뭐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백종원 그 막걸리 편을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전에 그 백종원에 대해서 또 디스했던 그것을 이제 또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설탕을 너무 쓴다, 한국 음식이 다 달다, 근데 그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게 백종원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가했죠 예전에는. 뭐 그 얘기까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네티즌들은 세계 당류 섭취 이거 통계 그거까지 들이밀면서 그 황교익의 말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평균 이하래요 한국이 당류를 섭취하는 게 세계적으로. 그래요? 난 괜히 막 죄책감 받아가면서 초콜릿 먹고 그랬네. 어제도 많이 먹어야겠네. 세계 평균에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한 4배 이상.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뭐 독일.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백종원에 대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뭐, 왜냐면은 황교익이 마칼럼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떤 우리가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뭔가요? 세 가지가, 첫 번째로 관련 학문에 대한 학위가 없대요. 이 사람 중앙대 그 신문방송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칼럼니스트의 권위는 가질 수 있는 학위 아니에요? 뭐 그건 그렇죠. 근데 음식에 대해서, 그렇지. 음식에 대해서 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관련 학위가 없다. 두 번째는 면허. 그러니까 그 뭐 한식, 뭐 양식, 일식 이런 자격증. 자격증이 없다.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성공적인, 유명한이라기보다는 성공적인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셋 다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셋 중에 세 개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봤거나, 아니면 공부를 거기에 해서, 대한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해봤거나. 그 요리사도 아니고. 거꾸로 말하면 그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해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없고. 아마추어네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지. 황교익 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그때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같이 근거를 제시하느냐 라고 한다면은 만약 그렇게 확실한 근거들을 제시를 했더라면은 커리어가 탄탄하게 쌓였겠지. 근데 그런 주장을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네, 별로. 그 음식 칼럼니스트가 아니고 맛 칼럼니스트잖아요. 예. 그럼 맛에 대한 학위가 있나? 그 음식에 대한 걸 말하는 거겠죠. 음식에 대한. 왜 맛에 맛이라는 대한 게 음식의 맛이니까. 그런가? 똥맛은 아니잖아. 물맛도 아닐 테고. 똥맛도 먹으면 음식이니까 음식 마셔야 되는 거지.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와인 관련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양조 관련 학과는 전문 과정에 있지 않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학위가 있으니까 인정을 해준다 이게 아니라 당신 말이 어떤 권위나 대중들에게 어떤 그걸 받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그 말을 못해야 학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아카데믹한 그런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황교익이 뭐 칼럼을 아니, 그렇다면은 방송에서 나오거나 할 때 만약에 학위가 없다면 예. 요리는 해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요리는 해봤을 황교익의 수도 있지. 아니, 요리는 그러면은 해봤지. 자격증이 있느냐라는 거죠. 권위는 거기서 백종원 준 권위 있지. 아니야? 그래요? 취재자로서의 권위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법정 무슨 전문 기자, 그러니까 의학 전문 기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럼 뭐 스포츠 야구 전문 기자가 나중에 야구 해설을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되게 못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황교익을 옹호하지 않는 입장에서 궁금했던 건 황교익의 권위의 대부분은 저는 말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차분한 경상도 사투리 말투. 그리고 황교익이 근거를 안 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는 그건 형식을 그래. 취하기는 해요. 근데 그 자기가 대는 근거라는 게 사실 대부분이 제가 문헌을 뒤져보니까 로 그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이런 난 7분짜리 인터뷰 뭐 대담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뭐 무슨 책을 보고 무슨 책을 보고 무슨 책을 봤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난 그게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황교익이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과는 상관없이 그런 권위를 사회적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재 기자로서 우리가 잘 모르던 것들을 이제 지적해 가면서 대중적인 흥미를 끌고 이러면서 이제 일종의 사회적 권위를 얻게 되었다고 보는 건데 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삼겹살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위를 이제 살펴보려면 그게 실제로 그 문헌이 다 뒤져봐야 되는 거겠지만 그 많은 것들이 다 그냥 없는 문헌 속에서 지어낸 말이거나 혹은 그게 발표돼서 문제가 되거나 시대의 그건 아니잖아요. 사기꾼이지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삼겹살에 대해서 뭘 얘기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삼겹살이 원래 이제 그 일본인들이 돈가스나 이런 형식으로 일본인이 또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했는데 이제 돼지라는 것을 도축하고 기르고 돼지라는 걸 기르는 게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지. 일본인들이 이제 깔끔하고 이런 거에 잘 안 맞고 그리고 도축하는 과정도 되게 좀 뭐랄까 어글리하고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키우고 그것을 나중에는 아예 도축까지 해서 본국으로 고기만 깔끔하게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도축장 주변에서 일본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고기들을 이제 남겨진 것을 주변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게 삼겹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이제 황교익 씨가 얘기한 건 세계에서 삼겹살을 먹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거든. 베이컨 먹잖아. 전혀 근거가 없지. 그래? 베이컨 얼마나 많이 먹는데. 베이컨이 삼겹살이야. 생긴 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삼겹살은 얇게 쓴 게 베이컨이야. 두껍게 진짜? 자르는 확실하게? 베이컨. 응. 거기서 삼겹살을 먹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 어느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삼겹살을 많이 이렇게 수입하는데 그 나라로서는 그동안 먹지 않고 버리던 것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황교익 씨의 생각 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관례적인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이제 추적 끝에 그걸 고정관념을 깬다. 구체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런 의도가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삼겹살하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음식인데
그런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리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도 아니다.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그거는 좀 일관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음식 되게 사랑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나와서 김치 맛없다 그러면 막 되게 싫어하고 막 강요하고. 근데 황교익 아저씨는 언제나 이거는 전통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만든 지 얼마 된 것도 아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관점 속에 흐르는 게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이 친일이사다 이렇게 얘기해. 내가 느끼는 느낌은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가운데는 사실 일제를 거치면서 만들어지거나 변형된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국뽕을 싫어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리고 그 뒤에 군사정권이 삼겹살도 군사정권과 관련이 있더라고. 그 위에 의도적으로 이제 고기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왜곡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왜곡되게 형성된 그런 인식이 있다. 그래서 삼겹살을 먹어라 먹지 마라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삼겹살이 우리의 먹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게 나는 황교익 씨가 얘기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라고 난 느꼈거든. 근데 사실 관점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 쿼런틴님이 해주신 얘기는 이제 황교익에게는 권위가 없다. 그러니까 내세울 형식적인 권위는 없다라는 거고 유랑님은 황교익 아저씨가 이 음식에 갖고 있는 철학이 그거는 동의할 만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비판을 갖고 있는 건 그쪽도 있고 저쪽도 있으니까 그 일단 그럼 이 형식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는 비판은 뭐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진짜. 다양하게 그러니까 황교익 씨가 했던 말들이 그러니까 했던 주장 개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까이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단맛에 대한 그거라든가 그리고 특히 그 백종원 씨와 또 관련해 가지고 담백한 음식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맞아. 소금만으로 가능한 뭐 이런 음식 그런 게 훌륭한 음식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고 왜 그러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왜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양념을 다 버리라는 얘긴가? 그러면은 소고기를 구우면은 그거는 재료 본연의 맛인가? 그냥 고기를 생으로 먹어야지. 육회도 참기름 없이 배 없이 그냥 먹어야지.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드네. 이 양념도 자연에서 온 거 아니에요? 양념 본연의 맛 아닌가? 양념 맛은?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또 고추를 되게 싫어해. 왜요? 일본에서 왔다고?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이다. 번복해놨다. 양념으로 번복해놨다. 그러니까 통각을 그 얘기하지. 그러니까 미각을 통증으로 마비시켜가지고 계속 먹게 만든다. 근데 난 이런 건 굉장히 오만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에 대해서 네티즌 수사대라고 할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진 자료들을 동원해서 옛날 문헌 자료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황교익이 주장한 것 중에 또 하나가 한국에 멸치 육수가 없었다. 일제 시대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다. 그것도 우리 맛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죠. 근데 뭐 자산어도의 멸치의 활용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반박을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황교익의 주장이 굉장히 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좀 많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또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지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한국 음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황교익 입장에서는 국뽕기를 빼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음식에 대한 어떤 비하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게 느껴지고 마찬가지로 외국 중국 음식이나 서양의 이탈리아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참 가짜게 보는 어떤 뉘앙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음식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오히려 추앙하는 듯한 그러한 거를 많이 보였다라는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일본 음식에 대해서? 이 외할머니가 황교익 씨의 외할머니가 교토 지방에서 반찬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황교익 씨는 그런 어떤 교토식의 그 교토 음식의 특징이 바로 황교익 씨가 말하는 아, 담백한 음식, 일본 음식이 좀 더 그렇죠. 많이 강하지 않은. 근데 정작 일본에서도 교토 음식은 굉장히 별식으로 취급을 한대. 아, 일본도 자극적으로 먹는데요. 보편적인 음식이 아니라면 카레 같은 거 봐봐. 카레 같은 그러네. 거 뭐 돈가스도 그러니까 그치. 간장도 일반적으로 많아요. 담백하다고 여겨지는 일본 음식 중에서도 교토 음식은 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것이 황교익 씨의 어릴 때부터의 입맛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뭐 추측은 되는데 그것도 역시 뭐 추측인데 근데 이런 어떤 그 개별 주장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주장들이 그 국뽕기를 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한식을 아예 비하하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단절된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한국 궁중 음식, 한정식 지금은 뭐 일본식의 명명일 수는 있어요. 한정식이라는 이름이. 근데 한국 궁중 요리가 기생집에서 비롯된 거다. 맞아요. 그런 얘기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근데 그것도 따져보면은 조선 그 말기에 순종임금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왕가의 어떤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거기 내부에 있던 그렇죠. 조리장들 그 사람들이 다 잘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잘린 사람 짱이 거기 있던 조리사들을 데리고 만든 게 그 조선옥인가? 하여튼 고위층을 이용하는 요리점이겠지. 요리점인데 기생집으로도 볼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명맥을 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자면 청와대 뭐 요리장이 호텔 요리사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청화 사는데 족발 칼국수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황교익 씨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니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에서의 그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그게 끊겼는데 어떻게 궁중 요리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옳지가 못한 거다. 나는 이 애청자 입장에서 나는 황교익 씨 좋아하고 지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순간순간 멈칫멈칫 들었던 느낌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끔 지나가는 말로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사실 우리 음식이랄 게 없어요. 이런 표현들이 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황교익의 말들의 오류들이 모두 다 황교익이 그 전문가적인 학자적인 그런 경험이 학위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산무라고 한 얘기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대중들이 권위를 부여하고 믿으려면은 뭐래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걸 뒤집어 보면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그 세 가지 권위가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세 가지 일 속에서 어떤 그런 자신의 말의 권위를 가져온 사람들은 충분히 그만큼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글을 쓰거나 이렇게 보통 전문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목하는 한쪽의 측면들만 이렇게 해서 충분히 기사가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떤 측면에서 이제 좀 내 나름대로 긍정적 정리를 하자면 황교익 씨가 표면적으로든 진심으로든 아무튼 주장하는 우리가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교함 이 말 하면서 가끔 갑자기 그 뭐랄까 실증주의 이런 말이 떠올랐는데 그런 경향인 것 같아.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좀 실증적으로 밝혀보자 이런 경향인 것 같은데 그런 취지는 옳지만 역으로 자신이 반론에 대한 발례 증거 그러니까 실증적인 면이 오히려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사실 이번 금요일 방송에서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이 논의가 사실은 더 진지하고
이렇게 가십으로만 가지 않고 진지하게 되려면 그 키는 황교익 씨가 쥐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제기되는 반론에 대해서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니면 반대로 잘 찾아봐서 뭐 증거를 좀 대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개별 사안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선 음식을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을 디스하는 이런 데로 모아진다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그 언행불일치라는 건데요. 백종원 씨를 그러니까 아까 그 양념 이런 거를 그 비난을 하면서 이거는 강연회에서 황교익 씨가 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갖은 양념을 치는 거 이거를 아주 분별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백종원 씨 얼굴이 이렇게 나오게끔 뭐 이렇게 쏴주면서 그러니까 꼭 집어서 백종원 씨를 디스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백종원의 만능 간장 뭐 이런 거 제품화된 거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똑같은 맛으로 만들어 버린다. 헬기로 한다. 라는 거죠. 근데 언행불일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황교익 씨가 그런 제품을 지금 광고하고 있다라는 라면 광고 막 그러지 않나? 라면에 있는 나트륨 정말 실망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개별적인 건데 라면에 한국의 라면 나트륨이 엄청 많다. 일일 권장량에 뭐 라면 하나 먹으면 다 섭취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사람이 앞에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 사람 주장은 연구원들이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외국에 있는 라면과 비교를 해보면은 나트륨이 훨씬 적다. 일본 그 뒤에 라면 그 뒤에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1.5배가 많아 일본 게. 그러면서 한국 라면에 대해서 디스를 했는데 안성탕면 광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만능 간장 그거를 자기 친형과 형수가 하고 있는 그 식품 그 회사에서 내고 있어요. 만능 간장 그거를 양념장을 여러 가지를 그거를 황교익의 뭐뭐뭐뭐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광고를 하더라. 그리고 아까 그 떡볶이 얘기를 했지만 떡볶이 광고까지 하더라. 떡볶이 맛없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서 떡볶이 광고까지 하더라. 이런 언행불일치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고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실 저는 황교익 씨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리고 맛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라서 그 어떤 것보다도 상대적인 거라서 뭐 미슐랭을 몇 개를 달았든 내가 맛있어. 내가 별 3개를 느낄 수가 없으면 없는 거지.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요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황교익 씨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변하는 이런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선을 넘는 것 같다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격앙돼 있구나. 이런 좀 위험해 보이는 발언들도 지금 계속 현재 진행 중. 근데 그 페이스북에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그 발언이었는데 그거는 불고기에 대한 얘기였어. 불고기가 결국에는 일본 음식에서 온 거다라는 주장. 진짜? 그리고 불고기라는 말 자체가 스키야키, 그러니까 야끼니쿠에서 온 단어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어이가 없는 주장인데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고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불고기라는 음식이 근래에 생긴 용어고 그리고 그 불고기가 여러 가지로 진화를 하면서 서울식의 국물이 자작한 전골식의 그런 불고기 또는 뭐 광양 불고기처럼 양념을 한 채 숯불에서 구워내는 그런 불고기도 있고 그리고 통칭해서 어떤 화로에서 생고기를 굽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명칭이라는 게 없었잖아. 한국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명칭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뭐 혼란이 이제 빚어지고 있기는 하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통 야키니쿠라고 하면은 한국 요리로 통하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야키니쿠 체인점들도 상차림을 보면 거의 100% 한국식 상차림. 김치 놓이고, 나물 놓이고, 상추 놓이고, 마늘 놓이고. 근데 한국식 그런 고기구이집과 다른 점은 걔네들은 그 나름의 양념장에 고기를 찍어 먹는다라는 거지. 일본식. 이게 일본식과 한국식의 차이인데, 근데 그 양념장도 들여다보면은 한국식 재료야. 그러니까 마늘 넣고, 생강 넣고, 참기름 넣고, 간장 좀 넣고. 그러니까 정작 불고기라는 용어가 일본 용어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것을 먹고 있는 일본에서는 정작 그걸 한국의 요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래에 대해서는 그 거의 뭐 일치되는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호르몬구이, 그러니까 그 내장구이, 일본인들이 먹지 않던 내장구이를 먹던 한국이 종전 후에 일본인들도 먹을 게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고기 굽는 냄새는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인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명칭이 조선식 고기구이, 한국식 고기구이 뭐 이런 식이었는데, 한국식 불고기 하여튼 뭐 그랬는데, NHK인가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7.4 공동성명, 남한과 북한이 만나가지고 뭐 큰 합의를 이뤘던 7.4 공동성명 뭐 이런 그 시기쯤에 그 민단 쪽 계열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부르고 그 한국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조총련계는 조선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에다 이름을 붙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헷갈려한 거지. 그래서 그때 야키니쿠라는 용어가 비로소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한국식, 조선식 구분 없이 야키니쿠, 뭐 NHK에서 하여튼 그래요. 제가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딴 생각하셨군요. 아니 들으면서 같이 생각하는데, 불고기라는 조어 자체가 굉장히 북한 냄새가 나는 거야. 평양 사투리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 지금 그래서 제가 급 검색을 해보니까 10월 3일자 글이네요. 제가 말하려는 게 바로 그건데, 황교익 씨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고기는 우랄 알타이어족의 한글을 쓰는 민중의 머리에서 직관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조어가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권위와도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 블로거가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식육 마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거를 할 때 인용한 글은 서울대 이기문 교수의 어원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한기호 씨가 부족하다는 거겠지. 기존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불고기의 지역과 관련 찾아본다니까 평양 사투리라는 거죠. 그럼 불고기가 북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이던 용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지. 그런 고기 구워가지고 먹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기 요리들은 조선시대에 뭐 일상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평양식 불고기가 있다면 좀 납득이 되는데 평양식 불고기는 못 들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평양식 불고기를 뭐 그런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평양식 불고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것도 이제 한교씩 한 얘기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부산에 제가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국밥인 건데, 돼지국밥이라는 건 사실 없다. 봐도 수육하고 비슷한 거다. 근데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름을 달리 불러가면서 그런 국밥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부산에서 그 전쟁 때 모여지고 거기서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런 것처럼 일종의 각 지역에서 비슷한 이제 고기를 먹은 거죠. 이 사람 이쪽은 좀 국물이 자작하고 이쪽은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언중들이 사용을 할 때 정리는 안 되었지만 그냥 고기를 굽지 않고 거기에 뭔가 양념을 하고, 이렇게,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먹는 것을 각각 뭐 불고기라도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북한에서 이거에 의하면 제 주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불고기라고 불렀는데 북한에서 그걸 불고기라고 불렀는데 그걸 불고기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럼 여기도 광양식 불고기 예를 들면 그 류현진을 보고 한국의 커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방금 읽어드린 황교익 씨의 이 주장, 이 글, 이 내용 자체가 오류로 점철되어 있는 말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야키니쿠의 그 번역어가 불고기가 맞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한국어에서는 불고기라는 조어가 생길 수가 없다 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게 생긴 거는 야키니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다. 근데 야키가 불이라는 뜻이에요? 야키는 굽다. 야쿠가 굽다고 야키는 그거의 명사 명사형이지. 내지는 굽기 이런 거 아닌가? 내지는 형용사형이야. 아니 형용사가 아니라 관형사형.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 뭐 언어학적인 걸 떠나서 제가 다시 이제 황교익 얘기로 넘어가 보면 황교익이 지금 비판을 받는 게 황교익의 말에 너무나도 오류가 많더라인 건지 아니면 황교익이 우리나라 음식의 객관화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나라 음식의 객관화가 과도화되면서 뉴스 공장에서 많이 듣던 소리던 사람들의 이 정서적인 이 심리를 건드린 건지 아니면 황교익이 대놓고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황교익의 자기가 자신이 생각하는 거 자기가 주장하는 바처럼 황교익이 친문이라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친문이고 이런 거는 전혀 별로 뭐 관심 없고 그 친문이기 때문에 옹호해야 된다 내지는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 이 황교익이 친문으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화. 누군가 만들고 있다. 예. 그것은 아니라고 봐. 아니면 황교익의 이 수많은 오류들이 이제 터질 만큼 쌓여서 터진 거다 이런 건지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친문 거기에 나도 동의해. 친문 사이트라고 불리우는 여러 사이트들이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방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더러는 그 작전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친문 세력 죽이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세력 거기도 있어요. 몇몇 사이트.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그야말로 극성 친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80~90%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사이트에서도 이 사람은 엄청 까요. 그리고 그럼 또 다른 궁금증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까이게 된 게 사실 오리가 이만한 건 쌓였다가 팡 이렇게 터져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국민이 사랑하는 백종원을 건드려서인지 그건 뭐 선후관계의 문제인데 그게 쌓였다가 백종원 사건은 계기였다고 봐.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제 그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범한 오류의 문제인 건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거가 틀렸다 혹은 뭐 구멍이 많다 오류가 많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을 절대시하는 막 신성시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것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동의를 못할 지경인지 동의를 안 해야 되는 건지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밈이랄까 그렇게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아닌 타자 외국인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그게 있지. Do you know 김치? 뭐 이런 거. Do you know 시리즈. 그렇죠. 그럼 박지성 싸이 이런 거. Do you know 박지성? Do you know 김연아?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조롱거리가 돼서 이제는
조롱거리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웃음의 소재. 좀 희화가 됐죠. 최근에는 예를 들면은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콘서트 투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그 방송사에 불려가가지고 그 유머란에 올라왔어. 제목이 그동안 이제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동안 그 우리한테 시달렸던 외국인들의 복수가 시작됐다고. 근데 거기서 막 그 방탄소년단을 불려놓고 거기에 사회자가 Do you know 미국의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누구 셀린 디옹을 아느냐,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걸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 복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데 캐나다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머로 통하고 그러면은 그 사이트의 성향이 국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한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자신도 못 찾고 있던 정체성을 외국인을 통해서 검증받고자 하는 뭐 이런 이 시도에 대해서 이건 과하다, 이건 오버다, 이거는 좀 웃음거리 세계에서 볼 때 웃음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 한식이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주장, 이런 것들 역시나 통용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해서 황교익이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보면 예전에 그 초기 에피소드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정말 한식을 즐기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쟤네들이 좀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버를 해요. 그런 주장이 많지. 네. 이건 뭐 내가 처음 먹어본 맛이고 지금까지 먹어본 것들 중에서 제일 맛있고 막 치킨이 제일 맛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사실 또 출연자잖아 또.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게 아쉽냐면 황교익 아저씨 주장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휙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것까지도 그 주장까지도 오류다라고. 사실 황교익 씨 주장의 출발점의 한 축은 거기도 있는 것 같아. 그 구 여권에서 한식을 이제 너무 조악스럽게 세계화하는 사업들을 막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한 축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좀 과하게, 너무 쉽게, 충분한 말한 것처럼 근거나 이런 게 좀 없이 쉽게 뭐 출발은 그랬겠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나는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기보다 오히려 황교익 씨가 조금 내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그 반응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 그게 다시 돌아가면 우리 이 프로티님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 정도의 전문성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 무기가 있긴 있었는데 요만한 단도 하나였던 거지. 그래도 저널리즘이라고 봐도 그 애티튜드가 좀 그러니까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만한 단도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조그만 단도를 무슨 보검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훅 찔린 거지. 근데 자기도 아마 본인도 불편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인기에 그리고 자기 말이 파급력에. 근데 훅 찔려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뭐 이런 게 된 게 아닐까. 그 오늘 금요일 방송을 보고 든 느낌은 그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뭔가 찔린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구나 였어요. 그리고 내가 친일파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친일파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쉬워. 조금 차분하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백종원 아저씨는 황교익 씨가 했던 그런 역할은 못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워낙 이 대형 식당 같은 것들을. 백종원 씨도 멘트를 했어. 그 이번에 그 터진 그게 아니라 내 기억으로는 그 지난번에 그 백종원을 디스했을 때 그때 기자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뭐 알고 있다. 근데 그분은 그런 비평가로서 음식 비평가로서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 개인 인간적으로 나를 디스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아주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품이 있는 음. 대응이었지. 근데 제 얘기는 황교익 아저씨가 꿰찬 자리가 있잖아요. 이 국뽕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거야 하는 그런 우리 음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줄 거야 하는 그 자기 자신이 만든 자리. 그러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만들었다고 해도 이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일 것 같거든요. 근데 백종원 아저씨는 그걸 못해요. 최현우 셰프가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잘했지. 그러니까 나는 태세 전환을 좀 해서 난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 그러니까 자기가 취재한 게 한쪽 측면에 치우쳐져 있을 수 있고 침소봉대한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아 그런 비판도 의미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살펴봐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거다. 지나친 분에는 이런 것들이다. 난 이 정도가 황교익 씨가 취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거든. 근데 음식과 관련해서 그런 국뽕이 그렇게 심해? 저는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뭐 김치만 먹으면 무슨 몸이 엄청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나는 근데 그 부분도 반대도 있다고 생각해. 난 반대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식민사관이 그런 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훌륭하다고 말하는 게 되게 겸연쩍고 막 그런 것인 것처럼. 왜냐면 모든 게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거든. 그리고 김치가 무조건 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뭐 효소가 있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근데 그걸 자랑하면 좀 이상해지는. 난 그것도 있다고 보거든. 왜 그러면 안 되냐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난 좀 과하다는 거지. 김치가 뭐 좋은 점 있겠지만, 좋은 점 많이 알려졌지만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측면도 과도기적이라고 봐. 그러니까 일상시장으로 과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은 청산되지 않는 일제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문화적으로 비로소. 그래서 그런 경향성들이 그 자체로 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흐름으로 보자면 뭐랄까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좀 그런 것에 길들여지는 우리 내부의 그런 자기 검열 그런 것도 있다고 봐. 문화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나는 개인적으로 황교익 씨가 아까 말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라면은 난 그게 어떤 역사적인 내지는 어떤 뭐랄까 그 황교익 씨의 역사적인 의식이나 아니면은 그 지식인으로서의 의무감 내지는 하여튼 그런 걸로 꿰찬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야. 어떤 이유? 그러니까 국뽕을 깨겠다 이런 뭐 사명감 이게 아니라 열등감. 누구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세계 삼명. 없어서.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막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을 만들어내고 창시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말한 거에 근거는 없지만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권위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근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게 없지만 아무튼 의미가 있는 일이야. 대중들은 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믿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어디서 느꼈냐면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그 황교익 씨의 그 주장 불고기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택도 없는 얘기를 하나. 사실 어원 얘기할 때 가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도 해. 우랄 알타이 어족 이런 얘기 나왔을 때부터 깼어. 우랄 알타이 어족은 없어.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이 있는 거지. 아니 그것도 틀렸어. 우랄 어족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데 알타이 어족은 폐기된 가설이야. 확립된 이론이 아니라 애초부터 가설이었고 알타이 쟤네들은 알타이 어족에서 나온 것 같아 라고 하는 가설이었는데 검증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이 아니야. 음. 한국어는 지금 학계의 주류 입장은 고립어족이야. 한국 어족이야 그냥.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를 자기의 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한글을 쓰는 민중의 머리에서는 이 말은 이 사람이 한글과 한국어를 구분도 못한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잘 모르면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지식인은.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한국어나 음, 한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한국어와 한글을 혼용해서 쓰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받아들여줘야 그래 되는 그거는 거예요. 받아들인다고 쳐. 근데 나는 국어를 전공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렸지만 받아들인다고 쳐. 그런 사람 의외로 있으니까. 저는 근데- 전공자로서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난 안 돼. 그게 나는 지금도 커뮤니티에서 몇 일로 쓰는 사람들 보면 한 마디씩 아니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맞춤법이 틀린 거고. 이것도 비슷하지.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까지만 국어를 배운 사람들은 헷갈리기 되게 쉬워요. 오케이.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야키니쿠에서 불고기가 왔다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니야. 그럼 애초에 우랄 알타이 어족이면 거기에 일본어는 안 들어가나? 일본어도 우랄 알타이 어족이야. 일본어에서는 가능한 조어가 왜 한국어에선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내뱉으면서 엄밀한 자기 검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 내가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신의 직세계가 세계인 거니까 그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오류들이 적어도 지적된 이후에는 재검증 작업이나 이런 게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취재 과정에서도 내 머릿속으로 말하는 건 취재는 아니잖아 사실. 그렇죠. 그건 브레인스토밍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랄 얼터이 어족을 쓰고 싶으면 본인이 전공자가 아니니까 모른다는 걸 알잖아. 그럼 나무 위키에서라도 찾아봤어야지. 찾아보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노력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제 구여권을 지내오면서 기자들이 실제 취재를 할 때 확인하고 검증하고 발로 뛰는 취재하지 않고 그냥 책상머리에서 글을 쓰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잖아. 좀 그런 경향이 게을렀다. 좀 너무 쉽게 아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자면 의미가 있는 일이지 그 자체로는 이런 분야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것 속에 그냥 좀 매몰되어서 철저한 자기 검증 과정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 아차 싶어서 조금 더 깊이 세련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 지점에서 방어적으로 돼버렸다는 거지 사람이. 저는 맛 칼럼리스트라는 거 되게 괜찮거든요. 이게 뭐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이라고 해도. 근데 다른 나라에는 없나? 있겠지 당연히. 있겠죠. 이게 저는 되게 굉장히 섹시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 말고 이 다음 때 맛 칼럼리스트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익의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아. 그래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막 칼럼니스트 직업의 문이 닫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누구? 아니 이름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 권위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혹은 황교익보다 덜 꼰대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한마디로 내가 느낀 건 이 사람은 꼰대구나. 요 말을 듣고서 느낀 거야. 자기도 잘 모르는 말을 자기 말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리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 정리할 문제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적 자체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이런 건데 그것을 태도는 여전히 좀 예스러운. 그럼 이건 어때요? 그냥 사족처럼 덧붙여서 황교익 아저씨 지금 자기 자신의 이 방어의 감정적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주진우 다음에 나다. 이런 거. 이 논리는 먹힐까요 그러면? 안 먹힌다고?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 이거는? 아니라고. 왜냐하면은 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친문 세력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
뭐 문파 등등 이런 세력들이 좌파로 불리는 거는 웃긴 일이거든. 응? 사실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는 것도 난 되게 불편한데 개혁 세력은 뭐 가능하다고 봐요. 계획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걸 하자고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그 세력 안에서도 그 뭐라 그럴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거든. 그렇지. 그리고 우리 사회 스펙트럼만큼이나 있지. 거기에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도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 엄청 많다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좌파의 이상과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거든. 근데 그런데 전체적인 성향을 보더라도 그 세력의 전체적인 어떤 세력을 보더라도 그 성향을 보더라도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극단적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걸 건드렸거든. 친일이요? 그렇지. 일뽕. 그러니까 황교익 씨는 자신을 친일파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친일파다라는 대부분의 그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친일파라고 얘기 안 해. 일뽕이라고 얘기를 해. 일뽕. 그건 확실히 다른 거죠. 다른 거지. 오타쿠들이 친일파라고는 아니잖아. 오타쿠도 일뽕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영린이랄까?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황교익 씨를 실드 쳐줄 가드가 없어.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있다. 가드가. 뭐요? 박근혜 지지 세력. 걔네들은 실드 쳐주더라. 윤서인 같은 애들. 그래요? 황교익이 그래서 요새 별명이 네. 맞서인이야. 모양이 이상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런 건데 나는 이제 이게 일종의 음모론이 될 수 없는 게 기존의 그 아까 개혁 세력 이렇게 나면 거꾸로 우리 사회는 개혁 세력과 친일 세력의 접점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이제 그 구역권 혹은 친일 세력들이 그렇게 세련되질 않아.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반대 지점을 만들 때 이렇게 돌아친 걸 한 적이 없어. 이건 예를 들어서 백종원과의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부딪힘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가는 이런 세련됨을 갖췄다면 이건 진짜 난 인정. 근데 빌드업을 못한다. 이런 빌드업을 한 적이 없어. 언제나 직접적인 폭력이었지. 만약에 진짜로 그런 거면 역대급이야. 난 그러면 인정. 그렇지 않아? 이렇게 돌려치기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안 한 것처럼 막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반대로 하거나 막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길었고 얘네들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직 세련되지 않고 오히려 그쪽에서 뒤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 황교익의 이 사태는? 유야무야 되지 않겠어. 그냥 한 사람 TV에서 안 보이는 걸로 끝나게 되려나? 안 보이는 데까지 가겠어? 이번에 수요미식회에서도 아직 재계약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알쓸신잡에서도 빠졌잖아요. 알선신잡에서도 사고 많이 쳤다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그러니까 조금 아주 편하게 말하자면 다는 아니지만 발상이나 이런 것에서 건강한 어떤 그런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는 좀 함부로 말하고 쓰는 바가 있는 모양이네. 자, 그러면 저희 뉴공백과사전 두 번째 시간은 부병루 백도 황교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의 소파씨였고요. 그리고 제 옆에 유랑 그리고 제 건너편에 코런틴. 바꿔 이름. 다시 알았어, 쉬운 걸로. 바꿀게. 알았어. 잠정적으로 코런틴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